사회복지사 1급 언젠가는 따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지금 시작해도 되나? 나는 몇 개월이나 준비해야 하지? 이런 생각에 자꾸 미루게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절대 평가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잠깐만요. 최근 합격률 보시면 30%대까지 떨어진 해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험 구조부터 상황별 시작 시점, 월별 공부 로드맵, 그리고 꼭 피해야 할 타이밍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나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먼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매년 딱 한 번 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이에요. 1년에 한 번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시험 구성은 3개 영역의 8개 과목, 총 200문항이고요. 시험 시간은 240분, 그러니까 4시간짜리 장기전이에요.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과목별로 40점 미만이 하나라도 있으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과락으로 탈락합니다. 이게 은근히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원서 접수는 매년 12월 초쯤이고 합격자 발표는 시험 보고 약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합격률을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합격률을 보면요. 2021년에는 약 60.4%로 꽤 높았어요. 근데 2022년에 36.1%로 확 떨어졌고요. 2023년 약 40.1%, 2024년은 약 3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작년 2025년은 약 39.4%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절대평가니까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출제 난이도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21년처럼 수월한 해가 있다가도 2024년처럼 확 어려워지는 해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준비기간 부족이랑 기출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실력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언제 시작하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준적인 시작 타이밍은 시험 3개월에서 4개월 전, 그러니까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9월에서 10월에 시작하면 이론 학습에 의해서 3개월 기출문제 풀이와 문제 연습에 1에서 2개월을 배분할 수 있거든요. 시간 배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하나 더, 법 개정 사항이나 최신 출제 경향이 반영된 교재나 강의들이 보통 가을 즈음에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9에서 10월에 시작하면 가장 최신 자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준비기간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기형 1개월 이내로 준비하는 경우인데 이건 전공자이거나 재수생이신 분들한테 해당돼요. 두 번째, 표준형 2에서 3개월 준비로 일반 수험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장기형 4에서 6개월 이상 잡으시는 경우인데 비전공자이시거나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전공자이신 분들부터 볼게요.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이미 이론 기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출 집중만으로도 합격하시는 사례가 많아요. 최소 1에서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전공자니까 당연히 붙겠지라는 방심이 낙방 원인 1위예요. 2024년처럼 합격률이 30%까지 떨어진 해도 있으니까 전공자라도 기출 분석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전공자 재학생이시면 11월에서 12월 시작,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되고요. 전공자인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하루 3-4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비전공자이신 분들.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셨거나 타 전공 학사이신 분들은 기본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4에서 6개월은 잡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하면 넉넉하게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전공자 일반이시면 9월 초 시작에 하루 3-4시간, 비전공자인데 직장까지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8월 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3시간이 현실적인 플랜이에요. 직장인이신 분들 따로 말씀드리면요. 하루 2-3시간 확보가 가능하시면
3, 4개월 준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5, 6개월 이상 장기 플랜으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실제 합격자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팁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 자투리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직장인 합격에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9월에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월별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9월에서 10월은 기초 이론 완성 단계예요. 인강을 수강하시거나 요약집을 정독하면서 8개 과목의 개념을 쌓는 시기입니다. 과목 순서도 중요한데요. 추천 순서가 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실천론, 실천기술론, 행정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법제론, 마지막으로 조사론 순서예요. 이 순서가 좋은 이유는 앞 과목에서 배운 개념이 뒤 과목에 연결되면서 반복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11월은 기출문제 집중 풀이 단계입니다. 최근 5개념 기출을 단원별로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문제마다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확실히 아는 건 동그라미, 헷갈리는 건 세모, 모르는 건 가위표. 이렇게 하면 약점 과목이 눈에 바로 보이고 오답 노트 만들 때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12월은 반복과 약점 보강 단계예요. 기출을 2, 3회독 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고요. 특히 법제론이나 정책론 같은 과목은 법령 개정 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과목을 2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과목과 과락만 안 나면 되는 방어 과목. 이 2가지를 구분해서 시간을 배분하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1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모의고사와 실전 감각 단계예요. 실제 시험이 3교시에 걸쳐 240분 동안 진행되거든요. 이 시간표에 맞춰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마킹 시간 약 15분까지 포함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기본서를 새로 보시기보다 기출 분석하고 오답 정리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꼭 피하셔야 할 타이밍 실수 4가지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12월 말 이후에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 이론을 안 보고 문제풀이만 하다가 과락이 나는 패턴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 시험 1달 전인데도 아직 기본서만 붙잡고 계신 경우.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시는 게 아니라 기출과 오답 정리에 집중하셔야 해요. 세 번째, 어려운 과목 하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실수. 예를 들어 조사론이 어렵다고 거기에만 전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시면 다른 과목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전체 점수가 떨어집니다. 어려운 과목은 과락 방지만 목표로 잡으시는 게 전략적이에요. 네 번째, 모의고사 없이 실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240분, 4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시간 배분까지 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반드시 한 번은 실전처럼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1급은 나중에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하시다가 막상 응시 자격이 생기고도 2, 3년을 그냥 보내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가 실무에 가정에 육아까지 겹치면 마음은 있는데 체력이나 시간이 안 따라줘서 더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시점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만 짧게 짚고 갈게요. 직장 다니면서도 진짜 합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합격자 중에 직장 병행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핵심은 하루 2, 3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루틴화하는 거예요. 합격자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얘기가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평일에 짧게라도 매일 하는 습관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하세요. 비전공자인데 인강 없이 톡학도 될까요? 전공자분이라면 톡학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비전공자분이시라면 법령 개정이나 최신 출제 경향을 혼자서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인강이나 유튜브 무료 강의를 병행하시는 게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 오늘 시험 구조부터 합격률 현실, 상황별 시작 시점, 월별 로드맵, 피해야 할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는데요. 언제 시작해야 할지 애매해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적어도 내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더 선명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 상황에 대입하다 보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보통합 대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하루 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